안녕하세요. 도장깨기 TV입니다. 이덕일은 왜 국가를 속이는 걸까요? 이덕일 씨가 주장하는 식민사관론은 실체가 없습니다. 식민사관이란 일선동조론, 정체성론, 타율성론 등이 있는데요. 이덕일이 세뇌하는 식민사관은 이것들과 다릅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따라하기 때문에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덕일 씨가 말하는 대로 일제 식민사학자들 스다 소키치, 이마니 시류, 이병도 등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게 식민사관이다. 그러면 진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최근 것만 이야기해보면 이병도 씨는 요서경략설을 주장을 했어요. 저도 요서경략설과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이덕일도 요서경략설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바 이와키치라는 식민사학자는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에 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한중일 통틀어서 이덕일 씨도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덕일 씨는 식민사관이 되는 거죠. 북한의 김석형 씨의 분국설은 일본 서기에서 왜가 신라 백제를 굴복시킨 역사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 역사가 한반도가 아니라 대마도다라는 주장인데요. 일본 사기의 내용을 인정을 합니다. 저는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일본 서기를 인정하는 건 식민사관이죠. 그런 일본 서기의 거짓을 기반한 게 분국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국설도 당연히 식민사관이 되고 분국설을 인정하는 사람도 식민사관이 되는 겁니다. 식민사학자 스다 소키치는 천황, 일본의 천황을 부정해서 법정에 가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저도 일본 서기 잘 믿지 않고 천황도 뭐 부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도 식민사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당신은 2대에서 9대까지 일본 천황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든 식민사관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2대에서 9대까지 그 당연히 그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 서기 그 허구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식민사학자 스다 소키치의 제자로서 식민사학이 됩니다. 그러면 식민사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존재를 믿으면 식민사학자가 안 되냐? 아닙니다. 당신은 일본 서기를 믿기 때문에 식민사학자입니다. 이덕일의 주장은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덕일한테 적용을 해도 이덕일도 식민사학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덕일 씨의 주장에 의거 이덕일 씨는 식민사학자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식민사학자라고 하는 이덕일 씨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전라도 천년사,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좀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글을 잘 못 읽는 궁예 이덕일. 결국은 고조선의 영역이나 건국 시기 등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서론과 결론이 항상 달라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분명히 써놨어요. 고조선이 하나의 정치체로 역사 무대에 등장한 시기는 뭐 동아시아에서 청동기 문화가 번성하던 기원전 87세기경이다. 그럼 고조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33년에 건국했는데 여기에서는 87세기라고 써놨잖아요. 써놓고 나서 꼭 아니라고 한다니까요. 이덕일 씨는 일단 앞과 뒤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쭉 설명을 하는데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고조선은 하나의 정치체로 역사 무대에 등장한 시기는 동아시아에서 청동기 문화가 번성하던 기원전 87세기경이다. 등장한 시기가 건국 시기입니까? 은근슬쩍 사기를 친다는 거죠. 뭐 가수가 무대에 데뷔를 하면은 걔가 그때 태어난 겁니까? 역사 무대의 등장과 건국조차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한, 사료가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덕일. 한 3년여 전에 역사기꾼은 광개토대왕 공격으로 일본 세운 비류백제라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비류백제의 수도 미추성이 삼국사기에 나온 대로 초기 온조 때 이미 망한 것이라면 존재할 리가 없는데, 역사학은 사료를 해석하는 학문인데요. 편찬위는 사료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 9년에 많이 망했다. 안 망했다 하면 안 망한 사료로 갖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끼리 합의했다. 이게 학문입니까? 이거 역사학이 아니에요. 또 뭐냐면 이 전라도 천년사를 보면은 뭐 이거저걸 떠나서 뭐 아까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힘드시니까 맥락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마한 관련해서도
여기가 뭐냐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만기사는 사료로서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전역에서 이런 역사학은 없어요. 얘기하려면 어떤 사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뭐 해야 되는데 이덕일 박사님께서 반대의 학설을 펼치려면 어떤 사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를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기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서기 369년에 점령했다는 성 중에 하나가 미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9년에도 여전히 비류백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코미디입니다. 4세기 광개토대왕이 점령한 성 중에 미추성이 있었다고 비류백제가 있었다. 온조가 비류 세력을 합병했지 않았습니까? 그 미추성을 온조가 경영할 수 있는 거지. 비류만 미추성에 산다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통일을 했어요. 북한 통일을 했는데 거기 평양을 그냥 평양이라고 놨어. 거기 평양을 그냥 평양이라고 했어. 그래서 100년 지나 보니까 평양이 있네? 아, 평양은 조선인민공화국이지. 조선인민공화국이 2123년에 존재했네. 이런 식의 엉터리 주장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도 나오는 거 없어요. 이따위 학문이 전 세계 어디 있냐고요. 상상력 발휘해서 이게 학문입니까? 이게 역사학이에요? 이런 잠깐만요. 역사학은 존재하지 여기 않아요. 저런 거 하나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장을 하는 거는 학문도 아니고 전 세계에 없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마한에 대해서는 3세기 진수가 쓴 삼국지에 마한이 나온다. 서진의 역사책 진서에 3세기 후반에 마한이 8차례 사신을 보냈다. 삼국사기 고구려 태조대왕 때 마한이 나온다. 이렇게 어떤 사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식민사학자인지도 말씀드렸고 누가 역사사기꾼인지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도 외 가장 강력한 임나일본부 추종자 거짓말장이 밀정 이덕일. 제 말은 왜라는 정치 세력이 그 중국사를 보면은 그 양자강 유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발해연하는 것처럼 한반도 거쳐서 일본 열도까지 건너가가지고 일본의 지배층이 됐다라는 그 흐름을 이야기한 건데요.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마토 외는 2세기에서 3세기 중반으로 그 기원을 잡습니다. 최소 2세기 전에 한반도 남부를 거쳐서 갔어야 되는데 이덕일 씨가 주장한 책은 404년입니다. 즉 5세기에 외가 전남에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 책에서도 외는 적어도 3세기까지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 400년과 404년 고구려와의 대규모 전쟁에서 패하여 404년은 5세기입니다. 고구려사 전공자가 아니라 조금 이제 이런저런 오류가 있겠죠. 고구려에게 패해서 한반도 남부를 포기하고 규슈 지방으로 건너가 정복을 감행하면서 강성해졌다. 그럼 이 전라도 외는 야마토 외를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강성해진 이 전라도 외는 과거에 한반도에서 차지했던 위상을 근거로 한반도 남부의 영거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게 임나일본부설이죠. 완벽한 임나일본부설입니다. 결국 전남 나주 반남 고분군은 고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던 그 외, 전라도 외라는 정치 세력이 남긴 민족사적 유산이다. 이덕일 씨나 이덕일 씨의 제자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자강에서 발해를 거쳐서 한반도 남부를 거쳐서 열도로 갔다. 그러면 전라도로 온 시기, 전라도에서 간 시기가 언제냐? 답변을 못하죠. 유사 역사 사이비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자강 기원설은 당연히 일본 역사학자 이노우에 히데요의 학설이고요. 많은 학자들이 외가 대방군을 침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열도에 있었던 외가 꾸역꾸역 온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일하게 이덕일 씨와 그의 일당들만 외가 나주에 있었다. 외가 전라도에 있었다. 임나일본부설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추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박 기다리는데요. 지금까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따위 학문이 전 세계 어디 있냐고요. 진짜 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이 책을 전량 회수하거나 환불 조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은국. 사문이라고 쓴 것은 뭐 일부 정독본에, 중종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현종실록자본에는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문처럼 나왔어요. 근데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은 기문으로 정확히 있고 그 음가가 금물이라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여기도 금물, 여기도 금물. 자, 금물이라고 쓰고 사문이라고 썼겠습니까? 이문이라고 썼겠습니까? 기문이라고 썼겠습니까? 이게 판본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저의 제안은 나무는 금물국으로 하자는 겁니다. 김은국이라고 할 필요 없이 이런 연구에서 순우리말인 금물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금물국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강단사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맞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할 뿐입니다. 강단사학이 맞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쪽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제가 맞는 거에 대해서도 뭐 누구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토론을 하자고 떠들지만 식민사학 타령만 일삼는 이덕일. 자, 정상적인 토론을 생각을 해보세요. 삼국사기 온조왕편에 많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시를 하죠. 3세기 삼국지 사서에 많이 나온다. 사마염의 진나라 진서에 3세기 후반에 많이 8차례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면 정상적인 토론은 삼국지는 어떻고 진서는 어떻고 그 구절은 어떻고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동어 반복이에요. 삼국사기 온조왕편에 많은 AD 9년에 망했다고 나오는데 너 그거 못 믿어? 너 그러면 너 식민사학자네? 이런 식이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법원에서도 책을 팔지 말라고 처분을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이덕일 씨에게 이 식민사학 타령의 세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덕일 씨는 369년에 광개토 태왕이 점령했다는 미추성이 나온다고 비류백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중국 사서에 나오는 망한이 없었다. 그리고 404년까지 전라남도에 왜가 있었다. 제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 논리가 모순이 없어진 상태에서 남을 좀 비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